지난달 15일 새벽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게릴라성 폭우. 그것은 순식간에 수도권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어놨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그 피해는 더 컸다. 밤늦은 시각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은 졸지에 물에 갇힌 신세가 됐다. 휴가철을 맞아 산과 들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청명 유원지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 유원지에서는 폭우로 고립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밤새 두려움에 떨던 이들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하나둘 구조될 수 있었다. 한편 폭우가 한 차례 휩쓸고 간 도심 주택가. 안양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같은 날 무려 5시간에 걸쳐 물과 사투를 벌인 50대 남자가 있었다. 지금 저기 산사태가 내려와가지고요. 저기 뭐야 지금 갑자기 내린 폭우로 더욱 바빠진 건 119 구조대원들. 수해 직후 접수된 사고 건수만 250여 건에 달했다. 대부분 폭우로 인해 범람한 하천이 도로와 주택에 유입되면서 생긴 사고였다.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 작업을 펼친 대원들. 그러나 물은 계속해서 주택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으니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키신 주민분들께서는 속히 이동 주차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실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응? 뭐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달라는 것 같아요. 아, 차 잘 됐는데 왜 차를 빼달라고 그래? 한번 가보세요. 나 그만. 이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던 김공열 씨. 서둘러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실내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걸로 내려가서 보니까 아, 이게 뭐야? 아, 차 빼야 되겠네. 무릎 정도가 물이 찼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문을 여는 순간에 물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출입하는 그 통로였는데, 예, 그쪽도 보니까 막 산더미처럼 물이 밀려오는 것 같고, 이쪽 계단에서도 이게 물이 뚝이 무너져 가지고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찬 지하 주차장에서 김공열 씨는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다. 몸이 언제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었다. 차 빼러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자려고 엎드렸는데 주택가 뒤에서 무슨 비명소리 같은 거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벌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물이 찼어요. 그 물을 본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절망했어요. 물이 차오른 지하 주차장에서 김공열 씨를 살린 것은 스프링클러 파이프였다. 허겁지겁 뒤로 떠날려 가면서 점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스프링클러 파이프를 잡고 당황도 했고 또 죽음이라든가 물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런 것이 한 30여 분 동안은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서 폭우로 인한 피해 정도가 드러났다. 인근 하천의 범람으로 주택가 골목 곳곳에는 떠내려온 차들이 늘어져 있었다. 반지하 주택의 피해 정도는 더 심각했다. 물이 모두 지하로 유입되면서 방 안에서 잠을 자던 모녀를 포함 이 지역에서만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주차장에 고립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지상 주차장에 있는 차 문고리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뭐 물을 퍼내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그 잠수 장비를 착용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물 시야도 안 좋았고. 일단 물을 빼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대원들. 긴급 투입된 소방차 8대로 물을 빼내기 시작했다.
모두들 지하 주차장에 갇힌 김공열 씨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한편 3시간째 파이프 하나에 몸을 의지해야 했던 김공열 씨는 서서히 지쳐갔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밖에 사람 없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파이프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사방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잡고 있는 파이프도 부러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내가 그 파이프를 빨리 피해야 되겠다 해서 그 파이프로 올라갔습니다. 김공열 씨는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입구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조금씩 이동했다. 그렇다면 지상까지 물이 뒤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공열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김공열 씨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지하 주차장의 천장 설계 덕분이었다.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간 공기가 천장의 보와 보 사이에 갇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 김공열 씨는 바로 그 속에서 스프링클러 파이프를 잡고 움직였던 것이다. 한편 지상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부인 김명희 씨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명아, 어떡해, 영구 하나. 나 어떡해, 여보. 저도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첫째는 우리 아들 군에서 휴가 나는데 제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지막 할 수 있을까? 우리 딸은 어떻게 돼요? 첫째는 우리 애들 걱정되고 둘째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이 일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물속에 갇힌 채 4시간째 버텨왔던 김공열 씨. 그러나 그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만 다리에 쥐가 난 것이었다. 체온이 떨어지고 너무나 지쳐 있었던 김공열 씨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쳤는데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타잔 나무 타기 하는 것처럼 다시 파이프를 붙잡고 움직였습니다. 한 5분을 움직이니까 숨이 차고 여기가 아프고 그런 여기에 정신을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난 쥐는 풀렸지만 위험 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만약의 경우 파이프가 부러지던 무너지던 물이 차면 나는 잠수해서 이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날이 새면은 굳이 내가 모험을 하다가 내가 처음인 줄 알고 잠수를 했는데 안쪽에 있었다면 나는 죽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 날이 새면은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의 배수 작업 끝에 지하 주차장의 틈새가 보이기 시작했다. 3-4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과연 이게 살아있을까? 그래도 그 불가능한 거는 이미 져버리고 계속 그 작업을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주차장에서의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불빛 하나 없는 주차장에서는 대원들조차 길을 잃을 정도였다. 야, 여기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여기 있어. 내가 랜턴을 갖고 있을까? 네. 급한 상황에 바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거의 뭐 칠흑같이 어둠에 그 쌓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다시 나와서 랜턴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거의 그 부셔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물이 갑작스럽게 차니까 차가 뜨면서
그 스프링클러를 받쳐가지고 거의 부셔져 있는 상태였고요. 김공렬 씨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구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들려요? 여기요, 여기. 요구조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진짜 우리가 요구조자를 많이 만나봤지만은 그렇게 차분한 사람은 진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수영을 할 줄 아세요? 아니, 시골에서 자, 이것만 끼고 저희가 바로 끌어낼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자,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타세요. 자, 여기 넘어갈 때 숨을 크게 들이키시고요. 고맙습니다. 숨만 참으세요. 예. 아무도 살아있으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김공렬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지상에서 구조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김공렬 씨가 무사히 구조되자 김공렬 씨와 구조대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지하 주차장에 갇힌 지 꼬박 5시간. 김공렬 씨와 물과의 사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하 주차장의 배수 작업이 끝나고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의 인명 검색이 계속됐다. 다행히 또 다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물이 빠지자 구조대원들은 더욱 바빠졌다. 침수 지역의 피해 정도가 드러나면서 그만큼 대원들의 할 일도 많아진 것이다. 주민들은 119 대원들과 함께 여기저기에서 보내오는 도움의 손길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사고 10일째, 김공렬 씨는 마지막 물리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5시간 동안 물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에게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안 당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대처한다고 나오면은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짚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분명 있을 걸로는 확신합니다. 물에 잠긴 지하 주차장에서 5시간의 사투 끝에 살아남은 김공렬 씨를 보면서 과연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사실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죠. 만약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